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걸 송치라고 합니다. 경찰이 송치했다고 하면 경찰 수사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거죠. 이렇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경찰은 나쁜 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도 함께 보냅니다. 나쁜 애가 재판을 받아야 할 놈이다 라고 생각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요. 재판 안 받아도 된다, 그냥 풀어주자 라고 생각되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송치가 되면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경찰이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최대 20일 동안 이 나쁜 애를 구속시킬 수 있는데요. 검찰도 수사를 해보고 이 나쁜 애가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판으로 넘기고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재판을 받게 할지 말지는 순전히 검찰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 검찰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검찰의 엄청난 권한입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아무런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 그동안 아주 많았죠. 이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는 걸 다른 말로 기소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소는 공소 제기의 줄임말입니다. 소를 제기한다는 뜻이죠. 소는 재판이고요. 쉬운 말로 재판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나쁜 애를 무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스에 이런 말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걸 어려운 말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기소를 검찰만 독점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요즘 검찰 개혁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기소 독점주의라는 말도 많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들으실 땐 그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죄가 없고 그래서 재판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기소를 안 한다는 뜻이죠. 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증거 불충분, 무혐의, 공소권 없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건이 끝나는 거죠. 무혐의는 죄가 아니라는 거고요. 공소권 없음은 사람이 죽어서 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을 때 씁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재판에 넘기는 것도 검찰만 할 수 있고 안 넘기는 것도 검찰의 재량입니다. 이래서 이 검찰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면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검찰의 권한이 막강한 이유가 다 이런 것들 때문인 거죠. 자, 다시 우리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결국 나쁜 애는 기소가 됐습니다. 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나쁜 애는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뀝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진 나쁜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피의자 설명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입건이 돼서 수사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라고 하고요. 이 피의자는 기소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즉 재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의자나 피고인도 영화, 드라마, 심지어 기사에서도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용어가 잘못된 게 나오면 작가랑 감독이 제대로 공부를 안 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비슷한 말이 또 있는데요. 바로 용의자. 이 용의자는 입건은 안 됐지만 조사 대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 명의 용의자를 두고 수사를 좁혀가잖아요. 확실한 피의자는 아닌데 의심스러운 사람, 증거가 아직 없어서 입건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용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해자는 죽었고 CCTV는 없어요. 목격자도 없고, 그런데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 증거는 없겠죠. 이럴 경우 그 사람을 용의자로 보고 탐문 수사를 벌이는 모습,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요.
나쁜 애는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재판을 받겠죠. 법원이 몇 차례 공판을 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선고를 합니다. 나쁜 애는 본인의 죄를 인정 안 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했고 반성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실형입니다. 감방에서 살게 되는 걸 실형이라고 하죠. 반대로 무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런 경우도 많죠. 징역 1년형을 선고하지만 이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겠다. 다른 말로 미루겠다. 2년 동안은 징역을 안 살아도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실형을 안 사는 거죠. 그렇다고 집행유예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 징역을 살 정도로 나쁜 놈이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겠다. 또는 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니 집행을 미루어 주겠다. 2년 동안 반성하며 살아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죄를 지으면 집행유예했던 걸 취소하고 징역을 살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 대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잖아요. 죄는 인정이 되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애쓴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뭐 이런 걸 많이 보셨죠? 사실 누구는 빵만 훔쳐도 구속되고 이 대기업 총수들은 몇십억 원을 훔쳐도 집행유예로 나온다. 이런 거 참 그렇죠.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집행유예를 늘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징역 3년까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요. 징역 3년 이상의 범죄자한테는 집행유예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죠. 그때도 이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서 징역을 3년 아래로 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었거든요. 이 법조계에서는 3-5 공식이란 게 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이런 판결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얼마나 이런 판결이 많았으면 공식이라고 할까요? 앞으로는 이런 공식은 없어져야겠죠. 다시 나쁜 애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심 재판에서 나쁜 애가 징역 1년이 나왔는데요. 나쁜 애가 나 억울해. 다시 재판해줘.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항소라고 합니다. 1심에 불복해서 다시 2심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이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항소심은 땡땡 지방법원 합의부나 땡땡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이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나 서울고등법원 같은 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또 선고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불복하면 3심, 이 대법원에 불복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항소심도 인정 못하겠다. 다시 재판해달라. 이걸 상고라고 합니다. 1심 결과를 못 받아들이고 재판을 다시 신청하는 걸 항소. 이 항소심 재판 결과도 못 받아들이고 재판을 다시 신청하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이 나쁜 애가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검찰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얘가 왜 무죄냐?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달라 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하겠죠. 이 대법원이 보니까 항소심 재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항소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는데요. 다시 재판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이 항소심 재판 결과를 파기하고, 즉 없애고 환송,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무죄가 말이 되냐? 얘는 유죄인 것 같다. 다시 재판해라 라고 돌려보내는 거죠. 이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는데 대법원이 보기에 무죄라고 생각이 되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항소심은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실제 최근 사례에서 보면요. 유승주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유승준은 다시 파기환송심을 받아야 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고요.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를 받았던 건들이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항소심 때보다 오히려 형량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었는데 이것보다 형량이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커진 거죠. 이 지금까지 사건 발생에서부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간단한 용어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저도 용어를 잘 몰랐는데 그때 사실 많이 답답했거든요.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준비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다시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나쁜 애에게 법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라고 전하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 안녕. 예!